안녕하십니까? 12월 5일 KUMC TV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5.18에 대한 새로운 뉴스가 있어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사전 계획하고 주도한 것으로 미 정보당국이 확인한 1980년 5.18 당시 경찰이 북한 호출부호로 추정되는 다량의 교신을 감청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스카이데일리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이같이 5.18 항쟁기간인 5월 18일부터 27일을 전후해 광주에서 북으로 넘어간 교신이 무려 5,000회가 넘는다는 복수의 증언도 새롭게 공개됐다고 스카이데일리 뉴스가 단독 보도했습니다. 오늘 스카이데일리지가 보도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KUMC TV 최마틴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5.18 연구가들은 이러한 통신 내역을 볼 때 사실상 고정간첩 또는 난파간첩이 암약했다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5일 스카이데일리지가 단독 입수한 24단 60-61연대 진압 상황일지에 따르면 경찰은 5월 29일 전남 영광의 불갑산 중개소에서 특이한 교신 내용을 감청했습니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 43분 청천강이라는 호출부호를 포착했습니다. 청천강은 북한의 평안북도와 평안남도의 경계를 이루는 강입니다. 남쪽에는 평양을 가로지르는 대동강이 흐르고 북쪽에는 압록강이 있습니다. 무전 청취 기록에 따르면 청천강으로 호출한 괴한은 1061번지가 정확히 어디쯤 되는가라고 묻습니다. 어디라는 표현은 북한식 말투입니다. 감청 청취자가 간첩간 교신으로 판단해 의도적으로 이 말투를 기록한 것인지의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이어 오후 4시 01분 무전 청취에선 감도가 나쁘다. 서울 제식에게 안부 전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분이 흐른 4시 14분에는 편지 가져와라. 막바로 이렇게 하면 알아들을 거요라고 교신했고 세계 안부 전해라고 대답한 것으로 무전 청취됐다고 상황일지에 기록했습니다. 일지는 전남 영광 불갑산 중개소와 해안경찰 병력의 상호교신을 육군 60연대 함호 중위가 입수해 기록한 것입니다. 군은 이날 오전 9시 30분 경찰관 39명에 대한 배속을 해제했습니다. 일부 경찰력이 계엄 기간 군의 지휘를 받다가 비로소 자율적 활동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에 따라 광주 서부경찰서는 통신감청에 착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60연대 하중위가 경찰이 감청한 마지막 교신 기록을 기재한 시각은 오후 5시 20분입니다. 마지막 무전 청취로부터 33분 흐른 시점입니다. 다시 일지 기록 시간으로부터 50분 뒤인 오후 6시 10분 서부경찰서 경비과장은 무장폭도 은신 첩보를 입수합니다. 금동 남도극장 부근의 총과 수류탄으로 무장한 난동자 15명이 은신해 있다는 내용입니다. 경찰 17명과 장교 2명, 사병 30명으로 구성된 한 개 소대가 출동했고 오후 7시 40분 현장 수색에서 용의자 6명을 붙잡아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이들의 대공 혐의점 등 추가 정보에 관한 정부 문서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50분 앞선 오후 6시 50분에는 전일빌딩 뒤편에서 카빈 사정, 실탄 81발, 경찰요대 1개와 탄창 6개, 경찰봉 2개 등을 61연대 2대대가 노획한 것으로 일지에 기록됐습니다. 비슷한 시각인 오후 7시 10분 보안대의 신모 중사는 충정작전 관계 첩보를 24단 연대와 경찰 전투병과 교육사령부 CAC에 통보합니다. 주요 내용은 폭도가 대인동 사창가에 총 소지하고 은신, 광주시 프린스 호텔과 대응여관은 5월 27일까지 폭도 아지트로 사용 등입니다. 이날은 계엄군이 전남도청을 수복한 날 27일로부터 이틀이 지난 시점입니다. 5.18 북한 개입설에 따르면 도청 수복을 전후해 무장폭도들의 조직망은 와해됐고 곳곳으로 흩어진 이들은 서로의 위치를 파악하고 다시 접선하기 위해 무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스카이데일리지에는 이들의 교신 내용을 자세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동보도 매체는 이들에 대한 대공 혐의점을 당국이 파악했는지, 이후 어느 곳으로 인계했는지, 신문 결과가 어떠했는지 등에 관한 정부 문건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동 매체는 5.18 당시 통신감청은 오늘날 시긴트 신호정보로 표현된다고 보도하며 각종 첨단 장비를 활용해 통신 통화 등을 또 감청해 취득한 정보라고 전합니다. 그 예를 들면
2021년 CNN이 김정은 사망설을 보도했지만 한미 정보당국이 느긋했던 이유는 통화량 폭증인 시긴트가 없었다는 것 때문입니다. 만약 긴박한 상황이 발생하면 통신량이 폭증하지만 당시 양국 정보기관은 북한의 통신 이상 징후를 감지하지 못해 김정은 신변에 이상이 있진 않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군 경위 5.18 당시 감청을 통해 간첩 활동을 파악했다는 유력한 증언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전두환 군부가 간첩이 군중에 참여하고 있다는 주목할 점은 전두환 회고록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고 전두환 대통령의 회고록에 무전 감청 결과 현장에는 무수한 간첩이 있었다며 하지만 정체를 밝히기 위해 군을 투입할 입장이 아니었다. 투입하면 내전이 되고 내전이 되면 북이 침략한다고 공개했었습니다. 폭도와 혼재된 북한 스파이 색출이 지지부진했던 이유를 전두환 대통령 스스로 분석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스카이는 보도했습니다. 5.18 당시에 광주 일원의 교신량이 급증했으며 이 가운데 광주에서 북한으로 넘어가는 통신이 무려 5,000회 이상이었다는 복수의 증언도 확보됐습니다. 민간 5.18 진상규명 진상조사위원회 위원과 최근 만난 한 인사는 5.18 전 기간 걸쳐 광주에서 북으로 넘어가는 통신을 오대산 감청기지에서 5,000회 이상 잡았다는 말을 당시 상황을 잘 아는 정보원에게서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1시간 남짓 이 인사와 독대했던 민진사 위원은 5.18 당시 계엄군이었던 예비역 군단장급 고위 인사가 측근으로 있어 고급 정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기자에게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합동수사본부의 고위 관계자도 비슷하게 증언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스카이 데일리지와 통화에서 김대중 당시 국민연합 공동의장이 선전포고한 5월 16일 이후 북한과의 통신량이 급증해 5.18을 전후해 5,000회 이상이 포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5.18 당시의 군경의 감청부대 현황은 아직 상세하게 공개된 바 없습니다. 이러한 보도를 종합해보면 현 정부는 하루속히 5.18 관련 정부 관련 문서를 공개해 모든 국민들에게 궁금증도 풀어줘야 하며 지금껏 일반 민간인들의 증언만으로 5.18 진상이 밝혀진 것인 만큼 이제는 당시의 정권이 어떠한 근거로 군병력을 투입하게 된 것인지 당시의 기록을 검토하고 그 입장을 반영한 쌍방의 상황을 종합하여 5.18의 진실을 밝혀내 역사의 한 시대를 정확히 기록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KUMC TV 뉴스 최마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KUMC 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의견으로 뉴스를 진행하는 것을 지향하고 정론에 근거하고 미래에 대한 소식을 타인보다 한 걸음 더 빨리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설정해 주신다면 저희들에게는 큰 힘이 된답니다. 많은 후원을 기대하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